범죄자의 연령이 낮거나 뭐 피해자의 연령이 낮거나 이런 게 좀 안 잊혀진다고 하신 게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니까 더 그러시죠?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은 일정 연령 될 때까지는 아이들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된다기보단 어른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더 많이 그렇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전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수면제를 사용했던 그 범죄자의 집에 같이 가서 잤던 일이 있었거든요. 범죄자 집에 가서 자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시체를 찾았다고 했는데, 예. 이제 기억이 난다고 해서 최면을 해서 그 지역이 어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살해 방법으로도 수면제를 사용했다고 생각이 됐지만 본인들도 수면제를 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늘 수면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현장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야기한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약을 먹고 못 일어났다 이제 이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친정에 가서 남편은 이제 구속되어 있었으니까 친정에 가서 자고 오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같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같이 가서 잤어요? 네, 아무도 이제 자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 저만 쳐다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물러나면 시체 못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가서 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이미 시체가 어디 있다는 거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그 사람도 범행에 같이 가담한 범인이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잔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미 저한테 그 정도까지 얘기할 때는 저랑 라포도 형성돼 있고 아무튼 엄청 친밀감이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 가서 걱정은 이제 밤늦은 시간에 조사를 이제 끝내고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갔는데 가서 커피를 한 잔 준다거나 주스를 한 잔 주면 거기 뭐가 들었을지. 그렇죠. 제가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게. 안 마시면 못 믿는 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었는데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앉아 있으니까요. 그 집 앞에 다른 경찰관이 지키고 있었어요? 네, 철문 밖에서 우리 직원들이 막 치킨을 몇 마리씩 자면 안 되니까요. 졸면 안 되니까 시켜 먹으면서 문 밖에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건 해결되고 나서 얘기했죠. 저는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문 밖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제가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잠을 좀 자긴 잤어요? 아, 못 잤죠. 한숨 못 잤죠? 한숨 못 잤죠. 한숨 못 자고 또 고양이를 또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진 않아서 낯선 사람이 가니까 고양이들도 다 저한테 오죠.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이러니까 예. 한숨 못 자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한 방에 잤어요? 아니면? 원룸입니다. 원룸. 네, 그래서 옆에서 잤죠. 옆에서 같이. 진짜 별 경험을 다 하셨군요. 네, 당시에는 뭐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요.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I'm in a parking lot, darkest spot in my mind. My tongue is dry. Why do I crumble quickly, stumble swiftly? Cursing myself, I burn the furniture. A million times in my head, I'm feeling low, got nowhere to go, but back up again. You gotta get bruised before you get mad. You gotta fall down before you fight back. Was feeling so weak, but baby I'm strong. Little did I know I'm a champion. I'm a champion. Nobody said it'd be an easy ride. Obstacles in my way, scars never change. Why do I crumble quickly, stumble swiftly? Cursing the world, I burn the songs I wrote. A billion times in my head, I'm feeling low, got nowhere to go, but back up again. You gotta get bruised before you get mad. You gotta fall down before you fight back. Was feeling so weak, but baby I'm strong. Little did I know I'm a champion. I'm a champion.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그 고유정, 네. 이춘재 이 이름들은 뭐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네. 그
직접 면담해 보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광역 분석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 중에 한 뭐 10여 명씩 이렇게 같이 모아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게 되고 주 면담자는 한두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계속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사건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선배 기수다 보니까 이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죠. 이제 운 좋게 있었던 것 같은데 면담해 보니까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범죄자를 많이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 사람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 범죄자와 사이코패스로서의 범죄자가 결정적 차이가 뭐죠?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 능력 부재.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담하면서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피해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던졌는데 기억나면 내가 계속 했겠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난다. 네, 기억 못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냐. 그랬더니 한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살해 당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는 저희는 사진으로만 봐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 이제 사진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해자가 마치 자기랑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즐긴 건 아닌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고 네네, 있는 고통을, 피해자가 네. 그 모습을 즐겼다라고 표현한다? 네. 그래서 이야. 제가 이 사람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을 면전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 사이코패스형 범죄가 주로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동안 유명했던 연쇄살인범은 대체로 사이코패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연쇄살인범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남편 살해하고 의붓아들 살해도 유죄가 됐던가요? 의붓아들 살해는 유죄가 안 됐습니다. 유죄가 안 됐나요? 네. 근데 의붓아들도 살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이 많았었죠. 그 고유정 사건. 네.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저희 면담 과정에서 뭐 다 인정했고요. 자백을 했나요? 네,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았댔었죠. 네, 아니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인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지만 인정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빨리 면담했더라면 조금 시신을 수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다 유기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잘 수습하지 못했거든요, 당시에. 시신을.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잡아떼고 오랜 세월이 흐른 사이에 면담 과정에서 전 남편은 어떻게 자백을 하게 되던가요?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렸을 적에 조금 제가 뭐 그 집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것 속에서 성장하면서 아무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 입 다물고 얘기 안 하려고 했고요. 조사도 거부했고요. 그래서 직접 유치장에 들어가서 이제 유치장 안에서 면담했거든요. 그 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내가 했다 사실. 예. 그리고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게 됐고요. 범죄자들을 저희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이렇게 끔찍한 범죄하고 연결되다 보면 가족도 면회와 주지 않고 뭐 속옷도 겉옷도 좀 갈아입기 어렵고 이런 상황일 때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줘요? 속옷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법정에 서서 제대로 본인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통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유정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유형은 아닙니까? 그것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까? 고유정은 저희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긴 했는데 그 정확한 그거를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또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함이 있기는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또 만났다면 그 사람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진단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해한 전 남편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갖고는 있더라. 네, 미안함은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는 뭐 그게 최선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니까요. 본인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함은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프로파일러로서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 그럴까? 그런 거. 보람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는 한 번, 두 번 많이 만나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여러 번 만나고 보통 한두 번 만나게 되거든요. 범죄자들을.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묻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프로파일러 멀리할 것 같고 꺼릴 것 같지만 면담하고 나올 때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든요. 범죄자들이?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후배가 같이 일하는 후배가 처음에 그거 보고 굉장히 이 장면이 굉장히 생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내가 형을 사는 동안 내가 잘못한 걸 책임지는 동안 나는 꼭 한번 상담 다시 받아보고 싶고 내 삶을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피의자들 만날 때 보람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보람이 있었을 때 얘기를 쭉 나누다 보고 그랬고 이거 정말 낭패다 싶었던 기억도 있죠? 사실은 면담이 실패한 경험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낭패다 실패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요런 부분을 좀 더 물어봤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사건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송치가 임박해서 만나기 때문에 만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만나고 하는 기회가 프로파일러들한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 송치한 이후에 교도소에 가서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있긴 하죠. 범인이지만 프로파일러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진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공감하고 진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는 이 프로파일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 도움으로 인생 바꾸고 싶다. 이 얘기까지 나오도록. 네네. 내가 진작 좀 상담 받아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공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지는 여기서 밝혀질 수 없죠. 보여드릴 수 없죠. 딱히 정형화된 그런 기술이 있거나 한 건 아니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기록을 먼저 보고 가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는 첫 마디를 뭘로 꺼내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을 사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묻지는 않고요. 괜찮은지 유치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괜찮은지 어떤지 이런 거를 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다 묵묵부답으로 했던 그런 범죄자들 만날 때는 저희도 조금 걱정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먼저 질문했을 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몇 개 가지고 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기록 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못하면 사실 면담이 잘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범죄자들한테도 오늘 몇 시에 누구랑 면담이 있어. 그분은 프로파일러야. 이걸 알려줍니까? 네, 알려줍니다. 오. 담당 형사 통해서 언제 프로파일러가 온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요. 또 저희가 가서 또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또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부분 나랑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그런 이야기를 당신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당신을 더 이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해요, 그때? 왜 이렇게 이런 범죄하고 연결됐는지, 본인이 혹시 알고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는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기는 진짜 자기가 왜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범죄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당신과 나눠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범행이 또 안 저지러지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자료는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의서도 다 받고요. 또 심리 검사도 하고요. 심리 검사도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거 같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심리 검사 옛날에 받아본 적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의서까지 받는군요. 네, 절차상 사실은 당시에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혹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했다 이럴 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서 반드시 받습니다. 프로파일러 일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힘든 건? 사실 매 순간 힘이 들죠. 왜냐하면 다 강력 사건들이고요. 그렇죠. 또 현장을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는 그 목욕탕에 갈 때도 밀폐 용기에 휴대폰 딱 넣어가지고 그 탕 안에까지 갖고 들어가거나 지금 목욕탕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아니 왜요? 전화 못 받을까 봐요. 현장 출동해야 되는데 긴급 호출이 그렇게 있어요? 못 갈까 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카운터에 맡겨놓고 혹시라도 전화벨이 울리면 저를 해주세요. 이렇게 막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또 현장을 가서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칼에 찔린 사건이면 어디가 칼날이고 어디가 칼등이고 상처도 아주 세세하게 봐야 되고요. 가까이 들여다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끔찍해.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부패가 시작되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참혹해지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프로파일러로서의 직업병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요. 이제 보통은 제가 그 일과 관련해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는 잘 분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사람들 모인 장소에 가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오고 가거나 표정이 좀 이상한 테이블이 있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눈도 가고 귀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세상이어서 저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나 동생 언니 이렇게 가족하고 있을 때는 왜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도록 저를 해주긴 하는데요. 그 가족들이 다 인식할 만큼 자주 그러셨던 거네. 그렇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쳐야죠. 옆 테이블을 뚫어지게 봐요. 이제 바로 옆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저쪽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주무시다가 막 끔찍한 꿈 꾸고 이런 건 거의 없습니까? 네, 제가 좀 이제 약간 낙천적인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또 상담 공부할 때 그런 연습을 해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도 대부분이 다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막 이런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 다 안고 집으로 가면 상담자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프로파일러 상담하신 이런 일 말고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모두가 이제 연습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뭘 연습해요? 이제 물리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 어려운 일, 사무실에서 있었던 복잡한 일 이런 거를 처음에는 사무실 나가기 전에 문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는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놓고 사무실 문 열고 뭘 내려놔요, 근데? 복잡한 문제들. 문제를 내려놓는다? 네,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놓는 신용하고 문 열고 나가고 다음날 그 상담실 앞에서 내가 오늘 챙겨야 되는 것만 이렇게 주워드는 이렇게 신용을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아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하고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거 공부한 것 때문에 저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관련된 일을 저는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까운 사람들도 한두 번이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 아무한테나 할 수도 없고 가족들하고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분석이라는 걸 해서 프로파일러들끼리 같이 모여서 분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실컷 관련해서 사건 얘기를 아무런 눈치 안 보고 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거 느낍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상담도 자기 얘기 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거 하면 상대방이 맞아요. 본인 얘기 다 해결해주지 못해도 반쯤 예. 해결되잖아요. 네. 그럼 프로파일러들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라도 프로파일러들끼리 자주 만나야 되겠어요. 네, 안 그러면 아마 1년에 한두 번은 아플 거예요. 그렇겠죠. 오랜 경험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있다면? 늘 좀 본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꼭 만들어라. 보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근데 그들도 다 그러고 싶었을 거고 이제 그런 기회를 받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됐을 테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좀 한 사람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이 사회의 범죄는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처음에 저는 이제 이 일을 할 때는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제 사건 없도록 그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억울한 피해자도 또 억울한 범죄자도 없어야겠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범죄자의 입장에 서서 조사받기도 하고 형을 살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또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된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학교 장면이든 학생들이든 또 부모, 학부모들 또 저는 사실은 예비 부부 있잖아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일을 전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 나라의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큰 역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이 사회 범죄의 양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각자 좀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